남산은 서울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심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중심에 이렇게 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누구와도 없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립된 섬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보행으로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였고요. 남산을 가는 길 자체가 그러니까 뒷골목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찾게 되는 공간이 되었다는 거에 그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처음 만들 때 풍수지리라는 원리를 활용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핵심 공간이 바로 남산을 안산으로 지정을 하고 도시의 안녕과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지형으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시대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잠식 시설들로 인해서 지형이라든가 경관, 생태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남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도심에 있지만 아는 사람들만 찾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고립된 섬 같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남산에 안 올라가 본다, 못 올라가 본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남산을 가는 길 자체가 그러니까 뒷골목 그런 느낌이었어요. 동네에 좀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 시민들이 특히 걸어서 남산의 그 아름다움을 곳곳이 누리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산 정상부에 그때 관광버스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산을 올라가는 길이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관광버스가 구비구비 하면서 올라갈 때마다 보행자들이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7대, 8대가 막 뒤엉키고 거기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최초 이제 남산 제 모습 찾기 할 때부터는 그간 개발 시대에 녹지를 훼손하고 잠식하고 있던 시설물들, 외인 아파트 같은 거를 89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이걸 이어받아서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남산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남산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러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내걸었던 것들이 치산, 치수, 치로라는 세 가지 어떤 거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치산이라는 건 이제 산을 다스린다는 뜻이고, 치수는 이제 그 물을 다스리는 거고, 치로라는 건 이제 거리를 이제 다스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의 어느 방향에서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의 공동 기억에는 남산이 가장 중요한 랜드마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남산을 시민들의 안식처로 새 단장하는 남산 르네상스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남산의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복원해 시민의 쉼터로 만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자연과 사람 그리고 문화와 역사 이것이 회복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르네상스의 기본적인 접근이 회복과 소통이었거든요. 자연성과 문화적인 가치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시켜서 도심 속에서 남산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게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남산의 네 가지 자락에 대해서 각각의 컨셉을 가지고 마스터 플랜을 짜고 시민들의 열린 공간과 그리고 접근성 개선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도 마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한 7, 8m 이렇게 되는 그 옹벽으로 막혀서 둘러싸여 있는 성벽 같은 그런 구조로 남산의 접근성을 막고 있었고, 가깝게 이렇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서 연결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산을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역사적으로 있었던 한양도석의 흔적을 복원을 해서 다시 재탄생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만 해도 장충당 공원은 각
각종 체육시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규모도 축소시키고 또 어떤 시설은 주변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남산 순환도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량이 다니던 길이었거든요. 그 차량을 통제를 하고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로로 조성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생기는 그 기존에 버려지던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이제 실개천에 물을 흐르게 만들어서 우거진 숲길을 걸으면서 물 흐르는 소리 그런 걸 들을 수 있게 했었거든요. 특히 그 예장자락 저희가 사업한 대상지에는 안기부 6국으로 쓰였던 남산 이청사가 있었고 또 교통방송 건물도 있었거든요. 건물들로 인해서 경관이 잠식됐었기 때문에 그런 경관 잠식한 시설물들을 좀 철거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역사적인 흔적들을 발견을 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녹아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보존을 위해서 그럼 이용을 좀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되지? 이용을 좀 도모하려면 이 보존을 좀 더 느슨하게 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되고 고민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태에서 그것들을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제일 컸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공원을 재개장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러한 시설들의 이전과 철거가 필요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처음에는 엄청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산에 뭔가 시설을 한다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을 또 설득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대단히 뭐 이렇게 쉽지는 않았었는데. 조율하고 설득해서 저희가 가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실 수 있게 친환경, 그다음에 뭐 온실가스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화석 차량이랑 비교해서 다 분석을 했었어요. 한 수십 차례 만나면서 설득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대체 부지를 마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남산을 많이 알리고 남산을 찾기 쉽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뒀기 때문에 남산 르네상스의 첫 단추가 지금 계속 그 성장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있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시민들이 이제 가장 사랑하는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 차가 없으니까 다니기도 편하고 또 숲이 우거져 있어서 운동하기도 좋고. 산이 이렇게 도심에 있는 거는 관광지로서 너무 자부심이 커요. 서울 시민으로서. 남산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남산을 관광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당 500여 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초에도 예장자락에서 남산 N타워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곤돌라 사업이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그 남산 접근성하고 환경성 개선하는 내용의 핵심이 정상부로 올라가는 화석 차량을 예장자락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고 거기서 곤돌라를 탑승해서 남산 정상부까지 가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끝까지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접근성이 불편하다. 남산을 이용하는 접근한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이동 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산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케이블카를 올라가시면은 올라가서도 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올라갈 수 있는 불편함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노선버스를 타더라도 이게 정상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려서 다시 급경사를 5분 정도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누구나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산이 그분들께는 거의 올라갈 수가 없는 불가능의 영역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줄이 단 줄 알았거든요. 요 건물 안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배신감이라 해야 될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어른들이 다니기는 참 불편해요. 저기서부터 2시간 기다려서 탔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길어가지고. 주말에는 절대 안 올 것 같아요. 시스템이 간소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 명물의 하나로 남산의 케이블카가 등장했습니다. 60년째 한국삭도공업이라는 민간 기업이 독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혜택들을 일부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남산은 공공자산이고 그 남산의 공공자산은 누구나 누려야 된다.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창출되는 이윤도 온전하게 사익으로만 환원되는 구조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있고, 곤돌라는 현재 총 3번에 걸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남산 르네상스 시절에 당시 처음에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 거기 부지가 아직도 교통방송등 청사 부지로 활용됨에 따라서 한번 무산된 적이 있고, 두 번째 16년도에 예장자락 조성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그 곤돌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가지고 곧 터키 발전까지 갔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한양 도성이 유네스코 등재했다는 경관적 우려로 인해서 잠시 보류된 상황에 있었고, 21년 그 8월 달에 대기환경, 남산 대기환경 청정 지역 발표 이후 그 매연을 발생하는 관광버스가 이제 진입이 제한이 됐습니다. 지금 남산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케이블카, 그 다음에 노선버스, 도보 이제 3가지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접근성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남산 곤돌라 사업을 3번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는 아마 2대 정도가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곤돌라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를 훨씬 더 많이 설치를 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분들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이 곤돌라 사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하면 남산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용할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곤돌라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걸 논의한다면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역으로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서울시가 흔쾌히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답을 줘서 저희가 요 곤돌라의 이제 운영 수익군을 어떤 남산의 생태환경 회복에 이제 투입을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조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조금 이제 좋은 발전적인 방향일 수 있겠다라고 조금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남남 협의체를 만들게 됐었고요. 12차례 논의를 해서 남산 곤돌라의 환경 최소화 설치 방안과 남산 공원의 그 생태 여가 보건 사업은 어떤 것을 할 것이며, 그리고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조례로 법제화를 통해서 이 결실을 만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이용을 도모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 예산마저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까 고민을 하다가 곤돌라를 운영하면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금, 잉여금들은 이 보호와 이용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부 쓰자, 이렇게까지 결정한 거예요. 새로운 재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되고요. 그 재원이 어떠한 개발 주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수익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이 곤돌라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나오는 많은 수익은 모두 다 남산의 생태계를 살리고, 그리고 곤돌라를 유지 관리하는 데 아마 오롯이 쓰이게 될 겁니다. 서울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가 2026년 봄 운행을 목표로 본격 착공했습니다. 특히 곤돌라는 케이블카와 달리 역과 바로 이어지고 유모차나 휠체어도 충분히 들어가서 이동약자들도 쉽게 남산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의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곤돌라 사업 중단 소송에서 법원이 업체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긴 대기에 따른 시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이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현재 아쉽게도 현재 소송 중에 있어 중단되어 있으나 남산에 접근한 시민들의 접근 불편이나 이용 개선을 위해서 꼭 이거 완수해야 될 사업으로서 종합적인 남산의 미래를 그리는 밑그림이 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바탕이 될 것입니다.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게 되면은 생태 훼손은 일부 훼손은 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에 지주를 원통형으로 바꿔가지고 훼손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이제 훼손된 구간은 기존 식생으로 최대한 복원해가지고 공사용 가도를 설치하지 않고 공중으로 다 그 자재를 날라가지고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의 훼손도 없이 지금 시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남산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지만은 아직도 생태와 여가 시설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23년 6월 다시 우리 시는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산에 대해서 생태 환경에 대한 회복의 필요성, 여가공간 조성, 그리고 공공성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사업 분야로 해서 프로젝트를 마련을 하였고요. 이 남산을 좀 더 생태적으로 풍부하고 잘 관리된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조례도 만들고 이후에 그 조례를 기반해서 법정 계획으로 하는 단계가 지금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이고요. 조례를 통한 남산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총 4회의 발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에게 남산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 뭐가 되는지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지금 논의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은 지속가능 남산 프로젝트의 방향성과 목표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접근성 개선, 명소 조성, 그리고 참여 콘텐츠, 생태회복 등 총 4개 분야 13가지 과제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균형발전부 외에도 정원도시국, 디자인 정책관, 그리고 물순환 안전국 등 남산과 관련된 11개 부서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 많이 찾는 남산의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재미있는 요소,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 경관이나 조망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를 더 담아서 발전시킨 종합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글로벌 탑5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공공공간과 오픈 스페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하면 센트럴 파크를 떠오르듯 서울의 남산이 그런 글로벌 수준의 핵심 자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중심에 이렇게 큰 녹지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 누구와도 없습니다. 그 강점을 가지고 이 남산을 오로지 가꾸게 되면은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볼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도 더 강화되지 않을까. 정말 남산이 세계적인 산이 됐을 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남산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디자인하고 또 기획하고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산다움과 서울다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통의 이렇게 중심지에 이런 관리가 잘 된 산이 있다는 게 이런 게 서울에서 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관리 잘 해주시고 편리하게 조성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남산이란 언제나 찾는 쉼터다. 평생 함께하는 산이다.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다. 남과 남이 만나서 우리가 되는 산이다.